광고 대행사에 다니고 있는 박다인이라고 합니다.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윤예림이라고 합니다. 기자를 하고 있는 곽정일이라고 합니다.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장윤아라고 합니다. 직책 자체가 외래어로 되어 있어요. MD라든지 뭐 PM이라든지 광고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아무래도 하는 일이 좀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까 외래어를 많이 접하고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우라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뭐 기자가 써놓은 기사들을 베껴와서 살짝 바꿔서 마치 자신의 기사인 양 올리는 것들을 우라카이라는 걸 쓰고요. 워낙에 오랫동안 써왔던 말이고 습관성이 되면서 잘 고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기업 업무 담당할 때는 그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래어들이 많습니다. 금융 관련 법무 업무할 때도 외래어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. 미리 있던 내용으로 미팅이 진행될 것인지를 파악해서 미리 좀 공부를 해두고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. 영어권 학생들은 한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조어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쓰는 영어들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쓰지 않는 영어도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언택트라든지 요즘에 생겨나는 또 온택트라는 그런 단어도 영어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다시 뜻을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. 베리어 프리 어떤 뜻일까요? 베리어 프리. 그건 잘 모르겠네요. 진짜 처음 들었는데 방어? 자유로운 방어? 뭐죠? 장벽이 없다는 말인가요? 어디서 장벽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규제나 장벽이 없을 때 없는 상황을 일컫는 말일 것 같은데요. 클린 이팅이라는 단어 아세요? 깨끗하게 먹는 건가요? 클린 이팅? 위생적으로 식사하기 같은 느낌이 납니다. 글쎄요. 뭐 청소 모르겠네요. 혹시 라키비움이라는 단어 아시나요? 라키비움이요? 못 들어본 것 같아요. 줄임말인가요? 한자인가요? 영어예요? 라키, 비움?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. 아니요, 처음 들어봤습니다. 라키비움이라는 단어는. 클린 로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? 클린 로드? 길 깨끗한 길 뭐예요? 길을 깨끗하게 하는 운동. 청소한 길? 잘 모르겠습니다. 깨끗한 길? 글쎄요. 어떤 뭐 협상 같은 건가? 플라스틱 어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플라스틱 공격? 요즘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써서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다는 말인가요? 에이징 테크. 노화를 방지하는 기술 내지는 뭐 이런 건가? 아니면은 노년을 위한 기술인가? 이건 진짜 처음 듣는데. 뭐지? 모르겠습니다. 클린 로드라는 외래어를 다듬은 말은 도로 살수 장치라는 이렇게 하면 훨씬 쉬운 것 같은데요. 도로 살수 장치요? 클린 로드에는 그 장치라는 말이 아예 없잖아요. 도로라는 말은 있지만 물이라는 말이 없네요. 플라스틱 어택은 과대 포장 거부 운동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나온 그 기사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.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써서 환경이 오염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의미가 달라지면서 그 뜻을 확실하게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에이징 테크는 다듬은 말로 고령 맞춤 기술. 노년층에서 들었을 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굳이 그걸 영어로 해야 되는지 어르신들은 아예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. 웨비나나 베리어 프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다듬은 말이 이해가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확 와닿는 것 같고 몰랐던 외래어들을 들으니까 그 단어들을 막 조합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. 한국어로 들었을 때는 딱 어떤 뜻이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한국어로 쓰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. 다듬은 말 국립국어원 사이트 가면 볼 수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가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학생들은 전혀 모를 것 같거든요. 일하면서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전문 용어들, 외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사실 그 미팅 자리에서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되는 척하고 나와서 뒤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는 경우들 되게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이렇게 서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소통하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금융이라든가 기업 업무를 할 때 그쪽에서 쓰는 용어들, 특히 외래어들 같은 경우는 따로 찾아보거나 공부를 해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. 저희가 쓰는 뭐 외래어라든가 일본식 법률 용어들도 분명히 다른 분들한테는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다듬은 말들을 사용하면서 뭐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신문 기자를 처음 시작을 할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쉽게 쓰라입니다.
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런 외래어나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을 쓰게 되면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길게 해석을 써놓거든요. 근데 지금 오늘 다듬은 말을 들어보면 이 다듬은 말 통해서는 굳이 이렇게 길게 안 써도 그 다듬은 말 자체가 의미 전달이 확 되기 때문에 간결성, 편리성을 면에서도 외래어보다는 다듬은 말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신승재라고 합니다. 20대 최승호라고 합니다. 딸 하나 둔 40대 임성아라고 합니다. 저는 서울에 사는 오난숙이라고 합니다. 친구들과 게임을 자주 하고 있어요. 리세마라, 템 이런 식으로 있어요. 친구가 다이브를 쳐서 망했다고 하면은 엄마가 잘 못 알아들으세요. 이거 친구들끼리는 다 알아듣는데 왜 엄마가 못 알아듣냐고 물었었어요. 공연을 이제 보려고 할 때 블라인드 티켓팅이라고 있어요. 라인업이 공개되지 않은 공연을 이제 예매해서 싸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건데 그 라인업도 외래어고 부동산 정책이나 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요. 최근 나온 뉴스 중에는 이제 DTI나 LTV, 핀셋 규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뜻을 알아도 좀 어렵고 가끔 뉴스에 보면 외래어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 뉴스를 같이 보고 있을 때 손자들이 할머니 저 팬데믹이 뭐야 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. 할머니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상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난감할 때가 있어요. 고령 맞춤 기술. 할머니들과 할아버지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거 아닐까요?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무슨 이렇게 맞춤 기술 그런 것 같은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기술 아닐까요? 노인분들이 시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청력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와줄 수 있는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. 에이징 테크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? 영어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요. 나이에 맞는 기술? 뭐 이런 내용인가요? 나이를 이용해서 고령 맞춤 기술이 에이징 테크의 다듬은 말. 고령하고는 연결되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에이징 테크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를 아예 모르니까 확 와닿지가 않았는데 고령 맞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어를 아니까 뜻이 더 한 번에 다가온 것 같아요. 과대 포장 거부 운동 어떤 뜻일 것 같아요? 과자 안에 질소만 너무 많이 넣지 말자는 운동 아닌가요? 포장을 많이 안 했으면 하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. 박스나 이런 것만 큰 경우가 많거든요. 안에 내용물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재활용품이나 이런 게 안 나오게끔. 플라스틱 어택이라는 단어 아세요? 플라스틱으로 공격하는 거? 플라스틱이 공격 잘 모르겠어요. 플라스틱이 우리나라가 많이 쓰니까 그에 대한 어떤 해로움 뭐 이런 거 아닐까요? 플라스틱 어택의 다듬은 말이 과대 포장 거부 운동입니다. 우리가 저 포장지로 사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재료가 비닐도 있을 거고 뭐 종이도 있을 거고 조금은 부족한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. 과대포장 거부 운동은 알겠는데 플라스틱 어택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노면 살 얼음. 길 위에 무슨 얼음이 살짝 얼었다라는 뜻 같은데 도로에서 약간 살얼음이 얼었을 때 차로 지나가게 되면 그 미끄럼이 일어나는 겨울에 이제 살얼음 끼는 거 아닌가요? 네, 갑자기 이렇게 미끄러지게 얼음 어는. 블랙 아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. 그게 아마 같은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모르겠네요. 반려동물 돌봄 좀 어떤 뜻일 것 같아요?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 아닐까요?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.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? 혹시 페펜족 어떤 뜻일 것 같아요? 모르겠어요, 진짜로. 페펜족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. 강아지, 가족?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. 반려동물 돌봄족은 발음하기 쉽고 딱 한 번에 이해가 되는데 펫팸족은 영어랑 한국어랑 섞어 놔가지고 발음하기도 어려워요. 뜻도 잘 모르겠고. 외래어로 물어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서 황당하죠. 그렇지만 한국어로 말을 하면 좀 뜻을 쉽게 알 수 있죠. 둘 다 모른다고 치면은 새로운 단어를 접했을 때 한국어가 훨씬 저한테 와닿더라고요. 모르는 외래어를 그냥 막 썼는데 다듬은 말을 쓰니까 설명하기도 쉽고 알아듣기도 쉬워서 공공, 복지에 관련된 용어 중에 저희가 흔히 쓰는 단어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또는 이 정보에 습득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 정책과 관련된 언어들은 조금 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